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한글 버전 2020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시험장에서 문제지 받게 되면요, 기출문제 따라하기 첫 장에 있는 것처럼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는 문제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는데요. 한글 2020 먼저 실행을 해주고요.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저장 아이콘 또는 단축키 Ctrl S 또는 Alt S 키 그렇게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온 것처럼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이 안에 저장을 하면 되고요. 파일 이름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시험장에서는 자신의 수험번호 꼭 사용해야 되죠. 연습할 때는 임의 숫자로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파일 형식은 한글 문서 HWP로 저장해라 그렇게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다면 한글 문서 HWP 이걸로 하면 되고요. 한글 표준 문서 HWPX 이걸로 저장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걸로 변경해서 저장해 줘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감독관이나 수험자 유의사항의 내용 꼭 확인해서 파일 형식 지시되어 있는 것으로 저장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파일명 저장 위치, 파일명 규칙 이렇게 화면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 있다면 바로 저장 아이콘 옆에 삼각형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걸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문서 작성을 위해서 화면에 보기 설정이 있어요. 보기 여기에서 하거나 오른쪽 아래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쪽 윤곽 보이도록 해야지 나중에 머리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폭맞춤 있죠. 아래쪽에도 폭맞춤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크게 보는 게 나중에 글자 틀리거나 할 때 쉽게 찾아서 수정할 수 있죠. 그러면 다음으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편집 용지 설정해야 되는데요. 파일 저장하고 용지 여백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용지 여백 먼저 설정하고 파일 저장하거나 순서 상관없이 이 두 개는 가장 먼저 한다. 그걸 기억을 해두세요. 용지 여백 설정 F7키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에선 용지 종류 A4 210 곱하기 297 용지 방향 세로 제본 한쪽 상태에서 하는데요. 제본은 0mm 상태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모두 다 11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지정하는 4가지 있죠. 여기는 모두 10으로 지정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10 변경.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본문 영역이 조금 넓어진 거 보이죠?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들,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 색상 지정에 대한 것, 이런 것들 꼭 여러분이 미리 읽어두고요. 시험장에서는 변경된 거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머릿속에 암기를 하세요. 그러면 페이지 구분이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1에서 3페이지로 나누라고 되어 있죠. 쪽 도구 있죠. 여기에 구역 나누기 있습니다. 쪽 나누기라는 도구도 있는데요. 이걸 하지 않는 이유는 구역 나누기를 했을 때 편집 용지를 다르게 설정하거나 새 개요 번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정답 파일에서도 구역 나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나누기 할게요. 1쪽에는 기능평가 1, 2번 문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점 엔터키 4번 누를게요. 2점 엔터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4번 누르고요.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 단축키 기억한다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눌러주고 이쪽이 되었다면 여기에는 3점 엔터키 4번 4점 엔터키 4번 누를게요.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3쪽에 대한 지시는 따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여기에는 문서 작성 능력평가의 제일 위쪽 제목을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제목 앞에는 책갈피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책갈피는 이쪽에서 그림 삽입하고 하이퍼링크 적용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도 되지만 저희는 3쪽 다시 넘어가지 않고 이쪽에 문제 작성할 수 있게 책갈피를 미리 만들어 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두세요. 이렇게 제목 입력했다면 블록 설정하지 말고요. 이 제목의 제일 첫 번째 칸 맨 앞에 이렇게 커서를 놓아두세요. 그 다음에 입력 메뉴 가주세요. 여기 보면은 책갈피라는 도구 있죠?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메타버스로 변경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나머지 설정은 나중에 3페이지 작성할 때 할 거고요. 이제 1쪽으로 이동하세요. 각각 번호가 써있는 줄에는 아무 설정도 하지 않고요. 내용도 입력하지 않고 바로 아랫줄 빈줄에 내용 작성할 겁니다. 각 문제별로 조건과 출력 형태 나와 있죠. 출력 형태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주고 내용도 직접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1번에서는 출력 형태
영어로 2줄, 한글로 2줄 나와 있죠. 여기를 모두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혹시나 보기에서 문단부 이게 체크 안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각각 이렇게 꺾여진 이 표시 보이죠? 엔터키를 누른 곳 위치인데요. 이거는 문단의 끝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 먼저 입력을 하는데 영문 내용 타이핑 빠르다면 빠르게 입력할 수 있죠. 글자 빼먹고서 이 줄 내용들 틀리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글자 대소문자랑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이 2줄의 내용들 단어 사이에 한 줄씩만 띄우는 거죠. 이 첫 번째 줄에서 엔터키 눌러서 줄 바꿈하지 않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면 문단이 하나, 둘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단으로 영어 문장 입력을 해주고요. 이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문제지 출력 형태에서는 빈줄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빈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줄에 한글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거 하나 문단 그리고 한글 하나 문단 이렇게 2개 문단으로 4줄 입력하면 되고요. 이 4개 줄 2개 문단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위에 1번이나 아래 빈줄 같이 설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목록 나타나죠? 스타일에 현재 저희가 만들 메타버스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되죠. 왼쪽 아래 더하기 표시 스타일 추가하기예요.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은 지정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메타버스 써있죠. 영어로 써있지만 영문 이름으로 지정하라는 지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용 입력하지 않고요. 스타일 이름 여기에만 메타버스 영어로 입력하세요. 그리고 스타일 종류는 문단, 글자가 있는데요. 글자로 바꾸면 문단 모양 설정 못해요. 저희는 문단 모양도 수정해야 되니까 문단 설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2가지 지정이 있죠. 왼쪽 여백, 여백의 왼쪽이죠. 여기를 15포인트로 지정.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 간격의 문단 아래죠. 여기는 10포인트로 이렇게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고 다음으로 글자 모양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글꼴, 한글, 영문 각각 다른 글꼴 되어 있고요. 크기와 장평, 자가는 하나씩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언어가 대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기, 장평, 자간 설정할 거예요. 기준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장평, 이거는 95%로 변경, 자가는 5%로 변경. 이제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글꼴, 함축으로 바탕되어 있는 것 블록 설정해 버리고요. 여기에다가 한글 글꼴, 돛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도둠 지정된 것 여러가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도둠체 아닙니다. 도둠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시켜 놓고요. 다시 언어 한글 이걸 영문으로 바꾸고 이번엔 영문 글꼴에 지정되어 있는 굴림, 굴까지만 입력해도 나타나죠. 굴림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나머지 설정 모두 완료했죠. 이제 설정 눌러주고요. 추가를 눌러주면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메타버스 나타납니다. 메타버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눌러주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2개 문단에 메타버스가 지정되었다고 서식 도구의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에 커서를 놨을 때 각각 글꼴 이름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거는 스타일에서 한글과 영문 글꼴을 각각 다르게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해 주고요.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이번에는 출력 형태 2가지가 있죠. 표를 만들고 그 아래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 표부터 만들어야 되는데요. 입력 메뉴 가주세요. 표 위에 표 도구 아이콘 있죠? 클릭하세요. 그러면 줄과 칸 개수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에서 줄을 세어보면 5줄이 되죠. 칸 개수는 세어보니까 6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 지정, 기타가 있는데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이걸로 해놓고요. 기타에서는 2가지 중에 글자처럼 취급 이것만 체크되도록 하세요. 나중에 3쪽에서도 표를 만드는데 줄과 칸만 바꾸고 아래는 2개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크기 지정과 기타는 동일하게 합니다.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넓게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다른 설정 먼저 해도 되지만요. 내용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현재 정렬도 안 되어 있고요. 글꼴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요. 각 셀의 내용들 보면은 글자들이 작아서 셀 너비 조절할 필요 없죠. 그냥 이 상태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셀 먼저 블록 설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1번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있죠. 글꼴을 처음 변경할 때 서식 도구에 보면은 한 컴 글꼴 되어 있는데요. 모든 글꼴로 클릭해 변경을 해 놓으세요. 이제 여기 글꼴 지정할게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여기 목록에 없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도둠이라고 돛까지만 입력해도 역시 또 동일하게 도둠 써있는 거 나타나죠. 도둠 클릭해 변경시켜 놓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정렬, 여기서는 가운데 정렬로 맞춰놓고 숫자로만 써있는 곳 있죠. 출력 형태에서 보면은 여기도 숫자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 출력에 보이는 이 데이터들은 오른쪽 정렬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합계도 구해야 되는데 합계는 여기에 나타나죠. 이 세 개 셀에 나타나는데 아래 X표 써있는 이 빈칸까지 같이 그냥 선택해서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혹시 자동 채점에서 이 셀에 정렬이 틀렸다고 나온다면요, 그거는 수작업 채점에서 감점에서 제외하니까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정렬까진 모두 끝이 났죠. 다음으로 셀 배경색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출력 형태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정하면 되죠. 여기에는 단축키 알아두면 쉬워요. 색상이 영어로 컬러죠. 첫 글자 C죠. 그래서 C키를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블록 설정에서 C키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 이 대화상자 배경 탭 나타납니다. 여기에선 색을 눌러주고 면색 눌러주고요. 아래쪽에 표준색의 노랑 있습니다. RGB 255, 255, 0 되어 있는데요. 테마 색상표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에 첫 번째 줄에 색상 노랑, RGB 값만 조금 다른 게 보이죠. 시험에서는 노랑이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어느 걸로 해도 감점 처리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걸로 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표준색인 노랑 이걸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으로는 조건의 4번 계산 기능 이용하는 거 있죠. 여기 합계 구해야 되죠. 여기에 합계는 이 데이터들 더해서 여기 나타내는 거죠.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동일하게 더할 내용들 값이 나타날 곳 이렇게 선택하는데 동일하게 합계 구하니까 3개 같이. 그래서 여기에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블록 계산식의 블록 합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소수점 한 자리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로 소수점 자리 없애라 뭐라 그런 지시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놓아두면 됩니다. 정렬도 오른쪽 정렬 해놨으니까 여기는 다시 바꿀 필요 없고요. 이제 캡션 기능 해야 되는데요. 여기 위쪽에 글자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위에 도구에 보면요, 표 디자인이 있고 오른쪽에 표 레이아웃이 있죠. 이 표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세요. 오른쪽 메뉴 끝에 캡션이 나와 있는데요. 클릭하면 위 이걸로 나타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 1 써있는 거 블록 설정해 놓고 내용을 바로 입력해 수정하세요. 입력할 때 불필요한 띄어쓰기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콜론 앞뒤에 띄어쓰기 제대로 했는지도 꼭 문제지하고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띄어쓰기 한 경우에 오른쪽 정렬해 놨을 때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채점할 때 감점 나타나면 왜 감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공백은 하나의 글자를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글꼴 설정해야 되죠. 블록 설정한 다음에 다시 글꼴 목록에서 다시 글꼴 도둠 선택해서 지정하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고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다음으로 선 모양 지정하는 게 있죠. 여기는 셀 너비 조절할 필요 없다고 했죠. 높이도 조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조절하고 싶어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로 이렇게 키워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차트를 만들어도 일쪽에는 공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조금만 키워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모든 테두리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테두리 라인을 지정하는데요. 영어로 라인 첫 글자 L키죠. 그래서 L 눌러주세요. 기억 안 난다면 그냥 컬러 C키를 눌러도 돼요. 그래서 C키를 누르면 배경 탭 나타나고요. L키 누르면 테두리 탭이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동일한 대화상자예요. 그래서 테두리 종류 지정하는데 이번엔 상관이 없지만 3페이지에서 작성할 때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되어 있다면 이 화면 설정 누르지 않고요. 한 번에 동시에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무조건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 해제하고 작업한다. 그렇게 기억하도록 할게요. 이제 종류 바깥쪽 테두리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이중실선 굵기는 지시 없기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바깥쪽 클릭해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 아래도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다시 종류를 이중실선, 그 다음에 아래쪽 테두리를 클릭해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렇게 두 번을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설정할 게 없는데요. 여기 X 표시 하나만 더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클릭하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죠. 이제 다시 한번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대각선 탭이 있죠. 클릭한 다음에 대각선 두 개, 이거를 클릭해서 X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표에 대한 내용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차트 조건, 그리고 출력 형태 맞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 표 아래 빈 줄이 하나 보이죠? 여기다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차트 조건의 1번을 보면요, 데이터 어느 걸 사용해서 차트 만들라는 지시가 있는데요. 항상 출력 형태에서 노란색으로 지정된 셀, 여기를 데이터로 지정해 만들도록 그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셀에서부터 2025년 세 번째 데이터까지 이렇게 선택, 그리고 차트 만들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메뉴 가서 지정되어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에 있죠? 클릭해 지정을 해주세요. 차트가 이렇게 표 위쪽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차트 데이터 편집해서 방금 이 노란색 데이터가 그대로 여기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데요. 우선 이건 닫도록 하세요. 나중에 모두 만든 후에 확인했을 때 막대 그래프 크기 같은 게 출력 형태하고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는 차트 선택, 위에 도구에서 차트 디자인의 차트 데이터 편집 누르면 다시 나타나니까요. 여기 각각 클릭해서 필요한 데이터 수정해야 된다면 이렇게 클릭해서 수정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변경되고 차트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범례가 연도 나타나고 있죠. 혹시 이게 다르게 출제되어 있다면 줄칸 전환 누르면 항목과 범례를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바꿀 필요 없죠. 이제 이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체 속성 단축키 P라고 되어 있죠. 이전에는 Ctrl N K였어요. 어느 걸 하든 상관없어요. 메뉴로 하는 게 편하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개체 속성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탭에서 크기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글자처럼 취급,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설정 누르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표 아래 차트가 이렇게 이동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트 너비만 표하고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높이는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높이를 조절하게 되면요, 이 왼쪽에 눈금 단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너비만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이제 차트 제목을 해야 되는데 시험 버전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차트 제목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트 디자인에서 왼쪽에 보면요, 차트 구성 추가가 있어요. 여기에 차트 제목 있죠? 위쪽을 눌러주면 위에 차트 제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봤을 때 왼쪽에 단위 10억 달러에서 여기도 축 제목이 표시돼야 되죠. 차트 구성 추가해서 축 제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기본 세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정할게요. 먼저 제목에 대한 거 수정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을 수정하세요. 이렇게 출력 형태에 있는 제목 입력하고요. 언어별 설정에선 한글, 영어 각각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두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만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그냥 바꾸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요, 한글, 영어 동일하게 지정된 걸로 바꿀게요. 먼저 블록 설정에서 굴까지만 입력해도 글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그냥 굴림 입력하고 다음 탭키 눌러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에선 굴림으로 변경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설정 누르고 확인했을 때 굴림으로 변경되지 않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굴림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은 귀찮더라도 굴림이 나타난 글꼴 목록을 클릭해 변경시켜 놓으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다시 굴림 클릭해 변경할게요. 그리고 제목에 대한 속성 있죠. 먼저 진하게 속성, 이거 클릭하고 여기에서 클릭해서 12로 낮춰놓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차트 제목 속성 누르면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대화상자 나타납니다.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도구 그리기 속성에서 여기에서 채우기하고 선이 있는데요. 채우기는 하향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흰색이에요.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클릭해 변경시켜 주면 되고,
그리고 선, 여기는 테두리만 지정되어 있죠. 어두운 색, 이 검정색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혹시라도 선 없음 이렇게 지정된다면 선 눌러주고 없음 이걸로 변경시켜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요, 도구 두 번째 것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자가 있어요. 한글 버전에 따라서 이게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설정하는 건 동일해요. 여기에 보이는 그림자 도구 중에서 바깥쪽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보이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걸 클릭해 지정해주면 돼요. 그림자가 저희는 짙은 색으로 보이는데 아주 작게 그림자가 설정되는 한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버전에 따른 차이니까요, 시험 버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림자 모양이 조금 다르더라도 객체 속성에서 그림자 지정만 제대로 해주면 그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조건 보면요, 제목 이외의 글꼴은 동일하게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축 제목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축 제목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제목 편집 들어가고요,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으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한글 글꼴 굴림으로 변경, 마우스로 클릭, 영어도 동일하게 할게요. 변경, 마우스 클릭, 속성은 아무것도 없는 보통이죠. 글자 크기 10포인트, 여기는 수정할 필요 없고 바로 설정 누르면 되겠죠. 글자 뉘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를 오른쪽 객체 속성으로 가고요, 갑축 제목 선택되어 있는데 이 도구 중에 오른쪽 끝에 있는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글상자 열어주세요. 글자 방향 열어서 가로로 선택, 이렇게 하면 출력과 동일한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제 세로축, 이 숫자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오른쪽에 축 속성,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항상 변경이 필요하다면 주 단위부터 변경을 시켜주세요. 위에 걸 먼저 변경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현재 출력 형태에는 200 단위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200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누르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최소값 0, 최대값 600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소, 최대 이걸 먼저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현재는 저희는 최소값 0이 나타나는데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표시 형식 열어서 범주가 일반이 아닌 회계로 변경, 아래 기호로 가서 제일 위에 있는 없음 선택, 이렇게 하면 나머진 동일하고요, 최소값만 0이 아닌 하이픈 이걸로 나타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범주가 아닌 일반이니까 이렇게 해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글꼴 설정 아직 안 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글꼴을 굴림으로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서 굴림으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설정, 가로축에도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편집, 그 다음에 글꼴 굴림 입력하고 마우스 클릭, 이렇게 두 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설정, 오른쪽에 범례, 이거는 글자 또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글꼴 이름 굴림 마우스로 클릭, 이렇게 두 개 해놓고 여기도 설정을 지정을 해 놓으세요. 테두리도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객체 속성 범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기 속성으로 가서 선, 여기를 검정색 어두운 색으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출력만 보고서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데요, 안쪽에 있는 이 기다란 가로선 필요 없죠.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버리면 바로 삭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요, 아주 작은 가로선, 이 선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눈금선이라고 합니다. 가로축에도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출력에 보면은 이 선이 없고요, 정답 파일에 보면은 이 선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버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되도록이면 출력 형태 맞추는 걸로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정답 파일처럼 해놔도 감점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눈금선 마우스로 클릭, 그냥 여기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아까 봤던 축 속성 나타나죠. 여기에서 눈금에 주눈금이 있습니다. 바깥쪽 되어 있는 걸 없음 하면은 이 가로 눈금선만 사라집니다. 이 기다란 선은 그대로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출력과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파일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주세요. 이제 이쪽에는 3번, 4번 입력하는데요, 3번에서는 출력 형태 1번, 2번 이렇게 두 개 수식을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괄호 1번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앞에 이렇게 두 칸만 띄워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것과 이렇게 다르게 좀 해놓도록 할게요. 이걸 하지 않는다고 감점되진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 띄어쓰기 한 칸하고 수식 입력해야 되는데요. 입력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수식 써있죠. 위에 루트 X 있죠.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럼 수식 대화상자 나타나는데 위쪽에 상자 보이죠? 여기에 수식 입력해요. 커서가 안에서 깜빡이죠.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글자는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K 이퀄은 그대로 키보드로 입력하고요. 분수는 입력 못하죠. 위에 도구에서 분수 클릭을 해 놓으세요. 위에 분자에 커서 깜빡이죠. 여기는 그대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건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A 여는 괄호 1 더하기 소문자 R 닫는 괄호 다시 여는 괄호 2개 1 더하기 소문자 R 닫는 괄호 여기까지는 그대로 하고요. 이제 여기에 위첨자 해야 되죠. 위에 첨자 누른 다음에 오른쪽 위첨자 클릭. 그럼 상자 작게 보이죠? 여기에다 소문자 N 입력하고요. 이제 첨자는 빠져나와야 되죠.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면 커서가 커지죠. 빠져나왔어요. 빼기 1 닫는 괄호까지 해놓으세요. 그럼 이제 아래쪽에 상자 클릭해서 분모에 소문자 R 입력하세요. 이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면 커서가 매우 커졌죠. 아예 분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에서 입력 모두 끝났으니까 넣기를 해주면 돼요. 여기 아이콘 있죠? 눌러주세요. 그럼 값 이렇게 나타났고요. 탭키를 몇 번 누르거나 아니면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좀 띄워 놓으세요. 구분을 하는 거고요. 괄호 2번하고 한 칸 띄우고 이제 여기에 2번 수식 입력할게요. 다시 입력의 수식 위에 루트 X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이번에는 키보드에 없는 글자가 처음부터 나타나죠. 이걸 모양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주 보면서 어디에 어느 게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적분 이거죠.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거 이렇게 입력할게요. 상자가 몇 개 보이죠? 각각 클릭해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소문자 A, 제일 위쪽 상자는 클릭해서 소문자 B, 그리고 가운데 있는 상자 클릭해서 여기는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바로 뒤에다가 F, 그리고 여는 괄호 X, 닫는 괄호 DX 이퀄까지 그대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분수가 나왔습니다. 다시 분수를 클릭해 선택, 위에 분자에는 숫자 1, 아래 분모 클릭해서 B 빼기 A 소문자로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커서가 커졌죠. 분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왼쪽과 같은 문자 적분 또 입력해야 되죠. 선택, 그 다음에 아래쪽엔 소문자 A, 위에는 소문자 B, 그리고 중간 상자에는 XDX 소문자로 그 다음에 이퀄, 다시 분수가 나왔네요. 또 분수 선택, 그 다음에 분자에는 A 더하기 B, 그리고 분모는 클릭해서 숫자 2.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넣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출력 형태하고 봤을 때 글자 모양이 아주 약간 다르다. 그거는 감점 대상 아니에요. 버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이 내용만 수식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제 4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옆에 개체 속성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여기는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의 2번을 보면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게 있습니다. 색상 지정이 있는 게 있고요. 색상 지정이 없이 회색으로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색 없음 지정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른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고 싶은 거로 지정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다가 제일 뒤쪽에 있는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게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입력에 도형 맨 앞에는 글상자고요. 세 번째 것 직사각형 선택해 4번 아래 여기에다 적당하게 드래그해 만들어 놓고요. 개체 속성 단축키 P였죠. 그래서 바로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먼저 너비부터 설정할게요. 너비 130, 높이 145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4번 문제에서 만드는 모든 거는 다 본문과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 이게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과 채우기 있는데요. 선의 종류 여기를 보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를 보면요. 모서리 부분이 둥근 모양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걸로 꼭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회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색깔이 시험지가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색인 거고요. 실제는 다른 색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의 면색 눌러서 여기에서 테마 색상표는 어느 걸 하든 상관이 없어요. 색상 다른 거 아무거나 지정하면 되는데요. 제일 뒤쪽에 있는 색이니까 글자가 검정색이니까 너무 짙은 색 계열이 아닌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를게요. 도형이 이렇게 너무 밖으로 나갔네요. 대충 4번 아래 그리고 좌우 기준에서 대충 가운데쯤에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만들기가 화면이 너무 크게 보고 있죠. 이거는 조금 작게 보는 게 낫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이렇게 움직이면 조금 작게 조절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화면 오른쪽 아래 여기에서 슬라이드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보기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일 위쪽 여기에 글상자 만들게요. 여기 글상자 제일 첫 번째 있었죠. 가로 글상자를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먼저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글자 입력하고 이렇게 블록 설정해야지 글꼴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바깥쪽 테두리 설정해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글꼴 설정하기 전에 먼저 글상자 수정할게요.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크기부터 또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글상자의 너비 115, 높이는 17 이렇게 하고요. 크기 조정은 지시 없으니까 수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위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선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 왼쪽과 오른쪽에 보면 반원으로 되어 있죠. 변경시켜 놓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면색 지정이 있죠. 면색 이렇게 누르고 기본 색상에서 파랑 이걸 선택을 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해야 되죠. 여기를 먼저 궁서로 변경해야 되는데 최근에 사용한 글꼴 없으니까 궁서 입력해서 궁서 엔터키,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하거나 바로 여기서 엔터키 누르면 글꼴 변경돼요. 글자 크기는 22포인트로 키워줘야 되죠. 여기 없으니까요. 직접 22 입력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의 색깔 하향으로 바꿔야 되죠. 바로 여기에서 하향 변경시켜 놓으면 돼요. 여기 없다면 가운데 있는 팔레트로 가서 하향 선택을 해도 여기 동일하게 앞에서 봤을 때 하향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야 되는데요. 수평과 수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가운데 정렬만 해도 수직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냥 글상자 정렬해서 여기 가운데 것 할게요. 한 번에 수평, 수직, 가운데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도형과 비교했을 때 가운데 맞춰야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대충 이렇게 가운데 맞춤해도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선 아래쪽에 상자 만들고 하도록 할게요. 아래 상자는 그냥 직사각형 만들면 되죠.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해놓고 다시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또 크기 지정은 되어 있죠. 그래서 너비를 110, 높이는 50 지정하고 글 앞으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곡률 바꿀 필요 없으니까 채우기 탭만 가면 되죠. 색, 면색 눌러주고 여기는 뒤쪽에 있는 색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개 도형 이걸 모두 다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요. 먼저 이 3개 도형을 Shift 누르고 클릭해 모두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위에 도구에서 도형이 있죠. 여기에 맞춤이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이 3개 도형이 뒤에 도형 기준으로 가운데 맞춤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123 주식회사 써있는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먼저 입력 탭 가고 그림 위에 그림 도구 아이콘 클릭, 그림 파일 저장 위치 ITQ 폴더 픽처 폴더 안에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여기에 있고요. 여러분은 브록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거에서 이 픽처 폴더 이 안에 그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그림 로고 2.jpg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 선택하고요. 중요한 것 아래 몇 가지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다른 건 모두 체크 해제, 문서의 포함은 반드시 체크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포함은 꼭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바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는데요. 그림 선택해서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그 다음 기본 탭에서 크기부터 또 해야 되죠. 그래서 너비는 40, 높이는 30 해놓고요.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가 글 앞으로로 변경돼야지 그림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림 탭 가주세요. 문서에 포함 체크 안 했다면 꼭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 효과에 회색조가 있죠? 이걸 선택해 변경,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회색조 설정은 만약에 안 했다면 위에 그림 도구의 색조 조정, 여기에서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설정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림 좌우 회전 필요하다면 회전, 여기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는데요. 위아래 기준으로 가운데 맞춤하는 거는 자석처럼 탁 달라붙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위쪽의 글자 비교해서 이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저희는 그걸 하기 위해서 3쪽 이 페이지 구분할 때 여기에다가 제목 입력하고 이 앞에 커서 두고 책갈피 이름을 메타버스라고 한글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 저처럼 제목 입력하고 앞에 커서 두고 입력에 책갈피 이걸로 해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저희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하이퍼링크를 들어가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선 한글 문서의 책갈피, 제가 이름 수정 잘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취소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 여기 책갈피 만든 거 수정할게요. 보기에서 조판부호 눌러주고요. 책갈피 써있죠? 요거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름을 메타버스만 빼고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확인 다시 누르면 책갈피 이름 메타버스로 변경된 거예요. 조판부호는 체크 해제. 다시 그림으로 가서 하이퍼링크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한글 문서에서 책갈피 메타버스 선택해서 넣기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글맵시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써있죠? 이 도구 아이콘 클릭을 해 놓으세요.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 수정하고요. 글맵시 모양 열어서 지정되어 있는 모양 육각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 나타납니다. 이걸 선택해 변경. 그 다음에 글꼴 이렇게 목록 열어서 제일 위쪽으로 이동하세요.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어서 찾기 쉬울 거예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인 도둠으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또 만들어졌는데 뒤쪽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여기에서 먼저 글자 크기 너비를 50, 높이는 35 이렇게 변경시켜 놓고 이번에도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 선택해 변경. 그 다음에 채우기 탭 여기에선 색, 면색 여기는 지정이 빨강 되어 있죠. 그래서 글자 색이에요. 빨강으로 여기 두 번째 있습니다. 선택해 변경.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앞쪽에 변경되어 나타났죠.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출력과 비슷하게 위에 글자와 왼쪽과 비교해서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만들어야 되죠. 화면을 조금 크게 해도 상관없고요. 작게 해도 상관없어요. 마우스로 선택하려고 할 때 선택이 잘 안된다 그런 경우에는 화면을 다시 키워 놓으세요. 폭맞춤으로 바꿔놔도 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눌러서 더 키워 놓아도 돼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선 1, 2, 3번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 건데요. 직사각형 눌러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도형에 대한 지시를 봐야 되는데요. 단축키 P를 먼저 눌러보고 기본 탭 가주세요. 크기 그리고 색상 같은 거 지정해야 되는데 직사각형 그리기라고 해서 두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거는 두 번째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의 크기 너비를 11, 높이는 15로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면색 되어 있는데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상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써있는 도형 뒤에 있는 색상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채우기 탭 가지고요. 여기에서 면색 지정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선택 가주세요. 여기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 둥근 모양으로 보이죠.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앞쪽에 있는 1번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직사각형 선택해서 만들어도 되는데요. 이 안에 글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글상자로 변경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글상자로 만들면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고 숫자 1 입력.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선택, 단축키 P 입력해 개체 속성. 그리고 여기에선 기본 탭에 먼저 너비를 10, 높이는 13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 바꿀 필요 없죠. 선도 바꿀 필요 없죠. 채우기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색상, 면색, 하향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설정 누를게요. 이제 글꼴에 대한 설정 여기는 해야 되죠. 먼저 글꼴을 여기는 굴림으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여기는 20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변경시켜 놓는데요. 여기도 아까 했던 것처럼 글상자 정렬 여기에서 가운데 이걸로 설정시켜 놓으면 수평 수직 가운데로 지정되죠. 이제 이 두 개 도형 위치를 대충 맞춰 놓으세요. 크기는 설정했으니까 크기까지 바꾸면 안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점선되어 있는 글상자 만들게요. 다시 가로 글상자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너비와 크기의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크기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죠. 이제 이 안에 글자 입력할게요. 여기에다 첫 번째 줄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단축키 P 눌러주고, 그 다음에 기본 탭에서 여기는 바꿀 거 없죠. 바로 선 탭 이동하고요. 종류 여기는 점선 또는 파선이니까 저희는 파선 할게요. 그 다음에 채우기 탭 여기는 면색 흰색이 아닌 없음으로 변경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글꼴 설정하면 되죠. 여기에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 크기 여기는 18포인트로 변경하고요. 가운데 정렬 여기도 역시 글상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세 개 도형을 Shift 누르고 클릭해 같이 선택하세요. 아래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높이 맞춰서 두 개 복제하면 돼요. 컨트롤과 Shift 키 같이 눌러주고 마우스로 이거를 드래그해서 한번 다시 한번 컨트롤 Shift 키 누른 상태로 또 한번 드래그, 적당하게 모양 맞았다 생각하면 마우스 그냥 놓아주세요. 이제 숫자 1, 2, 3 옆에 내용 수정하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양 완료했는데요.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1, 2, 3 뒤에 있는 도형들 색상을 바꿔야 되죠. 첫 번째 건 바꿨으니까요. 두 번째 거 클릭해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에서 첫 번째 색상과 다른 것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변경을 해놓고 설정, 그리고 세 번째 이 도형 클릭해 선택, 단축키 P 눌러주고 여기도 다른 도형 아무거나 선택해 하나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정답 파일 보고하더라도 꼭 같은 색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끝이 났고요. 파일 저장하고 이제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할게요. 여기는 입력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이핑 연습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문서 작성은 각 내용들 입력하고 기능 설정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모두 작성하고 각각 기능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정책 방안 뒤에 커서를 놓고 엔터키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 놓으세요. 여기 제목 아래 빈 줄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 내용부터 입력하는데요. 이렇게 내용 입력하면 견인해서 한자 변환하는 게 있습니다. 블록 설정하거나 인 뒤에 커서 놓고요. 한자 키 또는 F9키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 글자 조금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출력 형태하고 동일한 한자, 만약에 이 뜻이 다르더라도 그냥 출력 형태 보이는 한자하고 동일한 걸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죠. 만약에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다면 견 블록 설정하고 인 블록 설정 이렇게 각각 해서 한자 키 눌러서 각 글자가 한자로 변환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입력 형식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보이도록 선택 바꾸기 해주면 되고요. 이제 다음 내용 또 입력하세요. 그러면 연계에서 또 한자 나타나죠. 여기도 또 한자 변환을 해주면 되는데요. 모양을 찾아보면 마지막에 있는 이 연계죠. 선택 바로 바꾸기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출력 형태 봤을 때 오른쪽에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서 얼리언스 이 뒤에 원문자 기억 써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줄로 입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입력할 때 마침표로 이렇게 끝난다고 엔터키 누르는 거 아니에요. 줄 끝에서 마침표로 끝나더라도 문단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냥 한 칸 띄우기만 하고 다음 내용 입력해서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다음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바로 다음 줄에 메타버스 이걸 입력해야 되는데 앞에 한글 한 글자만큼 떨어져 있죠.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이걸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 빈줄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도 들여쓰기가 계속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습니다. ITQ 시험에서는 들여쓰기 기능을 직접 사용하든 스페이스바 두 칸을 눌러서 들여쓰기처럼 보이게 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음 내용 또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총 6줄, 여기도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한 거예요. 문장은 여러 개가 있지만 문단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엔터키를 한 번 또 한 번 눌러주세요. 아래에 입력하는 거는 소제목 또는 중제목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 입력하죠. 컨트롤 F10 키예요. 이렇게 단축키 눌러주세요. 그래서 어느 탭에서 하든 상관없는데요. 저는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기호 일반 여기에서 하도록 할게요. 같은 문자만 찾아주면 돼요. 모양을 찾아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중제목 내용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오른쪽으로 더 들어가 있고요. 가, 기역, 니은, 나, 기역, 니은 이렇게 6줄 있는데요. 방금 얘기한 앞에 보이는 문단 번호는 입력하지 않고요. 저처럼 6줄 각 줄에 엔터키 눌러서 문단 나누기 하고요. 맨 앞에는 가, 기역, 니은, 나, 기역, 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또 중제목, 소제목이 나타나죠. 역시 위에처럼 이렇게 위에 빈줄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컨트롤 F10키 누르고요. 같은 특수기호니까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내용 입력하고요. 이제 엔터키 눌러주세요. 중제목 아래는 빈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빈줄 없이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 이번엔 표 만들기죠. 입력에 표 있습니다. 위에 표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설정 바꾸지 않는다고 했죠. 줄과 칸 개수 세어보면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자료원 밑에 메타버스 써있는 곳 셀 합치기 되어 있는데요. 그건 무시하고 셀 합치기 안 되어 있는 것들 세어보면요. 줄 개수는 6이 되겠고 칸 개수는 4로 변경시켜 놓으면 되겠네요. 이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우선 너비는 그냥 적당하게만 이렇게 맞춰 놓아서 각 셀의 내용들이 두 줄로 보이는 셀이 없게 그렇게만 내용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먼저 입력하는데 아래 메타버스 써있는 이 3개 셀 여기는 셀 합치기 해야 되죠. 블록 설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 눌러주면 돼요. 나머지 셀 합치기 하는 부분 또 찾아보면요. 여기 2개 셀이죠. 여기도 동일하게 셀 합치기 해 놓으세요. 이제 각각 셀의 내용들 입력하세요. 그러면 모든 셀들 한 줄로 보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보이는 셀들이 있다면요. 높이는 조절하지 말고요. 셀 너비만 이렇게 테두리 잡고 조절해서 한 줄로 보이게 대충 맞춰 놓으세요. 높이는 다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이 조절하고 싶다면 전체 블록 설정에서 컨트롤 아래와 살펴키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 정도만 키워 놓으면 돼요. 아래쪽에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키워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키우지 않아도 돼요. 아니면 키우지 않아도 이거는 감점 사항은 아니에요. 이제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한 줄 엔터키 눌러주세요. 표와 마지막 문장 사이에는 빈줄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내용 경제연구실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내용들 입력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이제 3페이지의 첫 번째 줄 제목으로 가서 이 제목을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에는 먼저 글꼴 설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먼저 궁서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18포인트로 변경할게요. 진하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책갈피는 만들었으니까 또 만들지 않습니다. 이 위에 작은 글자 덧말 넣기 해야 되죠.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그리고 덧말 넣기 해야 되는데 메뉴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입력의 옆에 있는 삼각형 모양 클릭하면 메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덧말 넣기 눌러주세요. 그래서 덧말 이 상자에다가 제목에 작은 글씨로 보이는 서울연구원 있죠. 이렇게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머릿말 있는데요. 여기는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을게요. 그 다음에 쪽으로 가서 머릿말 있어요. 머릿말 꼬릿말 누른 다음에 머릿말 양쪽 만들기 이렇게 눌러주고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여기도 표에 캡션처럼 머릿말 스타일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냥 블록 설정해서 지정된 것만 수정해주면 돼요. 블록 설정해주고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키워주고 오른쪽 정렬까지 지정,
그리고 닫기 누르면 머릿말 영역 빠져나옵니다. 만약에 나중에 글자 틀린 거 찾았다 그러면은 이 머릿말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머릿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메타버스의 이 매라는 글자 이거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커서를 앞쪽에 놓고요. 그 다음에 서식 가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는데요. 어떤 건지 찾기 어렵다면 여기 서식에 오른쪽 삼각형 눌러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출력에 보이는 것처럼 매라는 글자가 두 줄로 나타나도록 여기 두 줄 모양으로 변경. 글꼴 한 다음에 다시 제일 위에서부터 찾아보면 지정되어 있는 굴림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면색 열어주세요. 여기는 맨 아래쪽에 기본 색상 있죠. 노랑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커서가 바로 메타버스의 타 앞에 나타나 있죠. 첫 줄 첫 칸에 그림이 있으면 돼요. 이제 오른쪽에 그림부터 삽입할게요. 입력 메뉴로 간 다음에 그림 위에 그림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림 이름은 그림 4.jpg죠. 선택, 문서에 포함 체크된 상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 나타나면 필요한 것, 이 악수 모양 그림만 필요하죠. 그러면 그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르기 메뉴 클릭, 테두리에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놓으세요. 정확히 맞춰도 되고 여백 조금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여백 너무 클 필요는 없죠. 조금 이렇게 하거나 딱 맞춰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자르기 끝내는 건 바깥쪽 클릭하면 돼요. 그림을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 위치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의 개체 속성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크기 지정 나와 있죠. 너비 40, 높이 40. 그리고 여기에서는 본문과의 배치, 이거는 꼭 맨 앞에 있는 어울림, 이걸로 선택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이거는 문단으로 되어 있는 게 편해요.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거는 체크되어 있어야지 그림이 오른쪽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위치를 맞추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지시는 바깥 여백 설정이 있죠. 여백 캡션 탭 가서 바깥 여백의 왼쪽만 2mm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까지 여길 보면요. 각 주 지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줄 끝에 단어 맞추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각 주부터 만들고 그림 설정 마무리 할게요. 여기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얼라이언스 그리고 작은 따옴표 바로 뒤 여기에다가 커서를 놓아두고요. 그 다음에 입력 각주 눌러주세요. 화면 아래쪽에 커서가 이동했죠. 출력과 동일하게 내용 입력하세요. 내용을 이렇게 입력했다면 앞쪽에 있는 번호를 바꿔야 되죠. 번호 바꾸는 거는 특별한 설정 없다면 번호 모양 눌러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원문자 있죠. 클릭하면 원문자 기억 이렇게 바뀌어요. 혹시라도 출제된 문제에서 이 기억 뒤에 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각주 미주 모양 가서 번호 모양을 바꾸고 뒷문자 장식에 점 하면은 이 뒤에 점이 나타납니다. 앞문자에도 필요한 거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가로선 있죠. 기본 5cm로 되어 있는데요. 출제되어 있는 것도 각주 구분선이 5cm로 되어 있죠. 따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더 큰 게 지정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눌러서 다른 거로 여기다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닫기 누르면 각주를 만든 위치로 커서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제 그림 다시 선택을 해 놓고요. 그림의 위쪽 여기는 출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 위로 너무 올라가지 않게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두 번째 문단의 두 줄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림이 포함되도록 해주면 되고요. 각 줄의 끝에 글자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세요. 모두 동일하다면 바꿀 필요 없고요. 글자가 다르다면은 키보드에서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바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놓는데요. 혹시나 그렇게 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글자 빼먹은 게 있는지 여기 검토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여기 첫 번째 중제목 수정해야 되죠. 블록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먼저 굴림이라고 바꿀게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시켜 놓을게요. 다음 조건 하향색, 음영색 지정해야 되는데요. 음영색은 서식 도구에서 바로 못하니까요. 이 상태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이 특수 문자 정각기호하고 뒤에 공백, 여기는 색깔 바꾸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방안까지만 블록 설정,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본 탭에서 글자 색깔 흰색 지정, 음영 클릭해서 음영색은 아래쪽에 있는 빨강색 지정,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이 6개 이 줄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조건이 문단 번호하고 줄 간격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줄 간격 까먹지 않게 미리 여기를 180%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블록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세요.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있죠?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여러가지 모양들 나타나고 있는데 출력과 동일한 거 있다면 찾으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모양이 없죠.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바꿀 수 있는 거 하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누를게요. 그러면 수준에서 1수준부터 바꾸면 되는데요. 먼저 번호 모양을 클릭해 여러가지 목록 중에서 한글 가나다 있는 것을 찾아 선택해 변경하세요. 미리 보기에 이렇게 나타나죠. 시작 번호는 1부터 되어 있어야지 가부터 나타나겠죠. 번호 서식에 여기 뒤에 이거는 번호 모양이고요. 뒤에 추가로 입력한 것 마침표 나타나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포인트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너비 조정 값을 변경하면 돼요. 20 입력하고 아래 정렬을 오른쪽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오른쪽 정렬한 거고요. 이제 이 수준 클릭하세요. 여기는 다시 번호 모양 클릭해서 여기 옆에 보면은 출력처럼 원문자 기역 니은 디귿 나타나야 되죠. 선택, 그리고 마침표가 보이면 안 되죠. 번호 서식에서 점을 없애세요. 그리고 너비 조정 여기는 30포인트로 변경, 정렬 여기는 오른쪽 정렬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눌러보고 여기 보면요 새로 이렇게 변경된 거 나타납니다. 그러면 설정을 누를게요. 그러면 가에서 바까지 이렇게 나타나죠. 출력과 좀 다르죠. 그래서 기역 니은 원문자 나타나야 되는 이 두 줄 블록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서식 탭 가주세요.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 한 수준 증가 감소가 있어요. 저희는 한 수준 감소를 해줘야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기역 니은 바뀌어요. 아래 내용도 자동으로 나달아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달아로 보이는 이 두 줄 블록 설정에서 또 한 수준 감소 이렇게 해놓으면 가 기역 니은 나 기역 니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두 번째 중제목 블록 설정해 주고요. 위와 동일하게 글꼴 지정되어 있죠. 글꼴 굴림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다시 한번 조사에서부터 자료원까지만 블록 설정, 그 다음에 기울임 속성 지정, 강조점은 보이는 부분만 해야 되죠. 조사 분석 블록 설정해서 이번엔 글자 모양 들어간 다음에 확장 탭 가고요. 강조점 찾아서 출력과 동일한 모양 네 번째 있는 거죠. 선택, 설정, 그리고 자료원 여기도 동일하죠. 블록 설정해서 다시 글자 모양 확장 탭에 강조점에 네 번째 거 선택, 설정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제 표에 대한 것 여기도 아래쪽에 공간 꽤 있으니까요. 조금 더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로 더 키워놔도 상관없어요. 4쪽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블록 설정한 김에 테두리 설정부터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선 알파벳 L키 누르면 선 모양 바꿀 수 있죠. 테두리 탭 여기에서 먼저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지 위쪽에 아래쪽에 이중선, 왼쪽 오른쪽에 선 없음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종류를 먼저 이중실선 할게요.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 테두리 지정하고요. 다시 종류에서 없음 선택하고 왼쪽 오른쪽 테두리 선택하면,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모양이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세요.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종류 이번에도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 클릭해 선택, 설정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에 그라데이션 지정이 있죠. 출력 형태 보면 그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알파벳 L키에서 선 모양 지정한 다음에 그냥 설정하지 말고요. 바로 배경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여기를 눌러주고요. 시작색 지정된 것처럼 하양, 그리고 끝색 지정된 것처럼 표준색에서 노랑 선택, 유형은 가로로 변경, 그리고 여기 4개 중에는 제일 첫 번째 거 선택된 상태로,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테두리하고 배경이 동시에 바뀌죠. 그리고 저처럼 글꼴 바꾸지 않았다면 먼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지정된 것처럼 도둠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이렇게 표 안에 글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연구실 이 글자 블록 설정해 놓고요. 여기는 글꼴 궁서로 변경을 시켜 놓으세요. 글자 크기도 24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 지정, 나머지 장평 여기서 할 수 없죠. 그래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야 돼요. 글자 모양에서 기본 탭, 그리고 장평 지정되어 있는 105%로 입력, 그리고 설정 눌러주고 서식 도구에서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여기에 쪽번호 원문자 6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표 아래에 빈 줄에 커서 놓을게요. 여기에서 만들도록 할게요. 이번엔 쪽 도구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쪽 번호 매기기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위치 오른쪽 아래 선택하세요. 번호 모양을 원문자 1, 2, 3 선택, 시작 번호는 6으로 변경, 줄표 필요 없죠. 줄표 넣기 해제, 그리고 넣기 눌러주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요. 숫자 6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건데요. 그런 경우에 새 번호로 시작 다시 해주면 절대 안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 수정해줘야 돼요. 그걸 찾는 방법은요, 보기에서 조판부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래쪽에서 만들었더라도 3쪽에 제일 첫 번째 쪽번호 위치 새 쪽번호 이 조판부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쪽에만 이렇게 6번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이 조판부가 여기 없고 위쪽에 4번 여기에라도 혹시 만약에 이동해 있다면요, 그러면 조판부 체크 해제하고 봤을 때 여기에도 번호가 나타나고, 그리고 저희가 나타내야 될 6번 여기는 7번이나 다른 번호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조판부 체크해서 쪽번호하고 새 쪽번호 이 두 개 조판부를 찾아서 오려두기 한 다음에 3쪽에 제일 첫 번째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놔야 돼요. 이 크기는 조판부 크기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조판부 체크 해제하고 보면요, 정렬은 이렇게 바뀌는데 요거는 가운데 맞춤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6번 나타나는 것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처럼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방금 얘기했던 복잡한 작업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모두 작성했으니까요, 파일 저장해 주고요.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채점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죠. 자동 채점 된다면 하고요. 자동 채점 되지 않더라도 수작업 채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비교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왜 틀렸는지 직접 확인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 주고요. 시험장에서는 채점은 못하더라도 검토는 직접 해야 되죠. 검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 파일 저장, 그리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에 전송하고 퇴실하기 전에 감독관한테 전송 제대로 했는지 확인받고 그렇게 퇴실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